바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한 우리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을 하나씩 꺼내 소개하는 What's in my news. What's in my news에서는 지난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사회 이슈 딱 2개만 꺼내 밀도 있게 떠먹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뉴텔라 소모임장 유종현입니다. 오늘 패널 소개해 드릴게요. 뉴텔라 그리고 전 건대신문 부편집국장으로 활동했던 장경지하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개인 사정으로 이제 원예진 학우가 대신 출연했었는데 어떤 일정을 보내셨었나요? 저는 이제 건국대학교 공식 행사죠. 해외 역사 문화 탐방으로 베트남을 다녀왔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베트남에 있으면서 잘 하고 있나? 나 대신 나간 우리의 건대신문 67기인가요? 우리 원예진하고 잘하고 있나? 지켜보면서 이렇게 즐거운 여행을 보내고 왔습니다. 역시 자리를 물려줄 때는 본인 친한 사람부터 이렇게 물려준다는 말이 실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홍혁지 학우를 대신해 나와주셨어요. 뉴텔라에서 유니버시티 현재 PD를 맡고 있는 노혜원 학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혜원 학우는 패널로서는 이 라디오에 처음 출연하는 거잖아요. 항상 카메라 뒤에서 지켜보다가 패널로 나오신 건 이번이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또 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들 같은 걸 하면서 항상 카메라 뒤편에서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패널로 나오게 되니까 굉장히 긴장됩니다. 네, 한 분은 오랜만에 또 한 분은 처음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는데 다들 긴장 푸시고 오늘 코너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진 학우부터 준비해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생활지도 고시안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서 현재 우리 사회 내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방안인데 이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되게 뜨겁게 논쟁이 일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뉴스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서희초 교사의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또 어쩌면 터질 게 터졌다라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주목이 있는 만큼 이번에 정부와 교육부에서 발표한 방안이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한번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전반적으로? 이게 교권 침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훈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이었던 게 얼마 지나지 않았다 보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려되는 지점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고시안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고시한 내용이라든지 주변 반응 한번 궁금해졌는데 네, 취재해오신 내용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가장 크게 화제가 되었던 게 2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서희초에서 교사분이 사망하신 사건인데 지난달이죠. 7월 18일에 서초구에 위치한 서희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24세 A씨가 교실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분명하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사망하셨다라는 그 원인을 찾지는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까지 얼마나 심하게 이런 악성 민원이 있으면 교실 내에서 이게 사회 초년생인 교사가 극단적 선택까지 할까라는 우려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또 그런 교권 침해 그 우려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 교사분들이 지난 주까지 아마 5차례 정도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3만 명 정도 모이는 집회라서 꽤나 규모가 큰 집회고 또 그 집회를 통해서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계셔서 아무래도 사회에 그 목소리가 점점 전달이 많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번째 사건은 이제 웹툰 작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주호민 씨에 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자녀분이 자폐를 가진 아들이 계신데 그분이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듣다가 다른 학생과 좀 트러블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특수학급으로 옮겨졌는데 그곳에서 특수교사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그 교사를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녹음을 해서 보내셨는데 그 녹음에 녹화된 그 교사의 발언 자체가 그렇게까지 수위가 심하지 않고 그동안 주호민 씨 가족들의 행동이 좀 학부모들이나 학교 측에 부담이 될 만하게 행동을 했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것 또한 교권 침해다. 이것 그 교사들 어떻게 무서워서 교사하겠냐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노영하고도 이 두 사건이 정말 큰 화제가 되면서 많이 지켜봤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저는 뭐 MZ세대라고 소위 말을 하잖아요. 요즘 젊은 학생층이 본인의 의견을 자신 있게 뭐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던 것만큼 교사의 인권도 잘 지켜져야 되는데 교사의 인권을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좀 뒤로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쵸. 이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발생하면서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교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지 않았나라는 비판이 있었죠. 좀 더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렇게 또 이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극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17일, 그러니까 8월 17일이죠. 그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명시하겠다라면서 발표한 고시안이 제가 오늘 가져온 생활지도 고시안인데요. 올해 2학기부터 바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만큼 저희가 이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한 5개 정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우선 처음은 제7조인데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기타 학생 생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각 호에 있는 내용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그리고 건전한 학교 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그리고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가장 이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건전한 학교 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을 지도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그렇다는 것은 이제 학생들의 옷차림이나 아니면 뭐 헤어스타일 등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11조입니다. 제11조는 사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었는데요. 물리적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쵸. 물리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팔을 잡아 제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11조 6항인데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을 교실 지정된 장소라면 교실 밖이나 교실 안쪽 어느 공간으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1조 8항인데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인데요. 그 각 호가 제10조 2항에 따라서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용품, 또는 이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또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마지막은 기타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인데요. 이 조항에서 가장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이 아무래도 어떤 물품인지는 또 학칙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고, 또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위배 없이 바로 이렇게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물품을 그렇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휴대전화를 걷는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점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12조 3항 알려드릴게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 훈계 사유에 합당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활동,
두 번째는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세 번째는 훼손된 시설이나 물품에 대한 원상 복구인데요. 그 원상 복구에 청소를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학생 인권 침해로 불가능했던 반성문 쓰기라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지른 부분에 대한 청소까지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하지만 이제 청소에 있어서는 본인이 어지른 것에만 한정을 해서 단순히 벌 청소로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런 공간을 청소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한다고 합니다. 보면서 뭐 당연히 여론이 이거를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노현하고는 보시면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이번 고시안에 대해. 저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를 다니던 학생으로서 그렇죠. 또 학생회를 함께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선생님들조차도 학생이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든지 어떤 뭐 귀걸이를 하고 있든지 목걸이를 하든지 그런 게 학생의 생활이나 공부에 어떤 지장을 주느냐 이런 것들은 조금 제한이 풀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규정들을 완화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이게 다음 학기부터 당장 적용이 될 텐데 갑작스럽게 용모 및 복장에 대한 지도가 가능해지면 학생과 선생님들 간의 충돌이 더 심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번 고시안 발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생활지도 범위에 용모 및 복장 같은 경우에 과거에 있었던 두발 검사나 이런 것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교육부 관계자는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복장이나 용모에 대해서 과다할 경우에는 생활 지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은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학칙을 만들진 않을 거다라는 이제 예측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소지품 검사나 분리 보관 같은 내용이 또 학생 인권 조례와 침해한다는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교사의 칭찬이나 상에 대해서도 학생 인권 조례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칭찬이나 상에 대해서도 이런데 예를 들어 벌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일어났을 시에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실히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시의 내용과 학생인권 조례 조항들이 상충되는 것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고시는 법령의 일부로 조례에 우선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자체에 시정 권고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시가 확정되면 상충되는 부분에 한해서 다시 개정을 권고할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우려는 좀 덜어놓으시라라고 말은 한 거지만 사실은 이제 사회적으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이번 서희초 교사 사건으로 사실은 촉발된 일인데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의 원인으로는 악성 민원이 과다했다라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번에 발표한 고시안은 생활 지도에 국한한 점이기 때문에 물론 본질과는 조금 떨어져 있다고 느껴지지만 단순히 이번 고시안 발표만으로 이번 일을 정리하기에는 오히려 저는 다시 과거로 퇴행되거나 오히려 충돌을 학교 사회 내에서 만들 수 있다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그러니까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들이 좀 같이 함께 따라 나왔으면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장경진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근데 저도 회원학우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건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학칙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칙이죠. 교칙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전체 학생 대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은 인권 침해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 부분을 이제 학교 선생님들끼리 검토를 하시고 수정을 하고 이랬던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통해서 저희는 염색이나 이런 것들의 규제도 풀었었고 실제로 그게 또 학업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던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용모의 복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긴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제한을 둘 것이냐에 대해서 특히나 여기서 각 학칙으로 정한 물품이라던가 학칙으로 정한 정도라고 하니까 솔직히 이제 우려가 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이 말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의식 수준이 그때와 다르다라는 말을 한번 믿어보고 싶고 꼭 이게 실제로 바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절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까지
교권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를 잘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재 씨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왓츠 인 마이 뉴스에서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한 소식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노영하고 어떤 아이템을 가져오셨죠? 저는 미 국방부의 일본의 공식 표기와 관련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얼마 전이 8월 15일, 그러니까 광복절 제78주년을 맞이했었는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이번에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조금 안타까워하고 한편으로는 분노를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JTBC가 지난 8월 15일 뉴스룸 미 국방부 동해 공식 명칭은 일본해 보도에서 미국은 앞으로 동해상에서 훈련할 때 일본의 명칭을 고수할 것으로 JTBC 취재 결과가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는데요. 명칭을 어떻게 쓸지 JTBC가 문의하자 미 국방부는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며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일본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월에도 미국이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는데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한국은 미 측에 그런 사실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결과를 더 지켜보겠다고 했고 결국은 훈련이 끝날 때까지 우리 측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 국방부의 입장이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발표했나요? 국방부는 이번 보도 내용을 두고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8월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계속 고정적으로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보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냐, 우리 국방당국의 입장을 표명해달라라는 MBC 기자의 질의에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3자 훈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계기에 동해 표기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 측에 전달해왔고 앞으로도 훈련 해역 표기 관련해서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후에도 일본의 표기와 관련한 항의나 수정 요청이 계속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가 반응을 해주었느냐, 수정을 해주었느냐라는 질의에 훈련 때마다 이런저런 표기들이 있었던 것을 보시면 미 측이 어떤 조치를 했었는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좀 소극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군이 그동안 어떻게 표기를 해왔는지도 조사가 됐나요? 네, 제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최근 2, 3년간에 게시된 기사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미국 국방부는 일본과 미국이 함께하는 훈련에서는 계속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를 해왔었고요. 지난 9월 30일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에서 동해라고 표기한 것에 대한 일본의 항의에 한반도 동쪽 해역이라는 표기로 변경을 했고 10월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에서는 일본의 표기에 대한 한국의 항의에 한일 사이 수역으로 표기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말해드렸다시피 올해 2월부터는 일본의 표기에 대한 한국 국방부의 수정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고요. 그러다 8월 15일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장경진하고는 보면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나요? 저는 이제 일본해라고 표기를 하느냐 동해라고 표기를 하느냐보다는 좀 더 외교적인 문제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한미일 공동체적인 방향을 좀 저희가 고수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미국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일본해라고 쓰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 논쟁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본인들은 일본의 입장에 서겠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위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경진하고의 말씀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대감에 비해서 되게 소극적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에 대한 발언이라고 느껴졌는데요. 이에 대한 반대하는 실제 입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주로 야당에서 많은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야당에서는 경진 하구님의 의견과 비슷하게 그동안 우리가 일본의 굴욕 외교를 해온 것을 보고 미국이 일본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수정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3국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미국이 동해에 일본의 표기 방침을 굳힌 것은 미국이 부담 없이 일본 손을 들어주는 것의 상징이라고 말하면서 3국 정상회담이 한일 공통가치라는 허상 위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가치를 희석시키는 말석 외교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라며 비판했습니다. 같은 국민의 여당 쪽에서도 분명히 비판 입장이 있죠. 네. 여당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일본해라는 이야기 표기가 정식 명칭으로 결정이 되고 대다수의 나라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독도 문제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현하고 이번에 취재하시면서 뭐 종합적으로 느끼신 거나 뭐 마무리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동해라는 표기에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들에 설치된 참전기념물 시설물들을 보면 거기에도 한반도와 인접바다를 표기해둔 시설 자체가 많지 않고 그 시설에서도 보면 그 바다를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많은 이야기에 국가보훈처가 나서서 이제 2014년 국회에서 일본의 표기에 대해 지적받고 한국전 참전기념물 실태점검을 통해 공문을 재외공간에 발송을 했지만 이조차 15년이 마지막이었고요. 이후에 현재까지 9년째 국외 한국전 참전 시설물 중 일본의 표기 시설물에 대한 오류 수정에 대해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동해라는 표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동해라고 표기를 해달라라고 다른 나라의 말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다면 우리나라에서부터 동해라고 표기할 수 있는 것들, 일본해라고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수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내에서도 동해 표기와 관련한 관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 8월 18일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미국 대통령의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만 아쉽게도 이번 조사위원회에 오신 동해 표기와 관련돼서는 별다른 회의가 진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어떤 식으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패널 모두 고생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왓츠 인 마이 뉴스로 또 새로운 이슈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